안녕하세요. 복지광장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6년 현 대한민국 정부 복지 정책 중에서 특히 시니어 건강에 관하여 어르신과 가족분들이 복지 정보를 아는데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복지광장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65세 이상 부모님 기억력이 걱정되는 가족분들이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신가요? 어머니가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십니다. 아버지가 약 먹은 것을 자꾸 잊어버리십니다. 부모님이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못 찾으십니다. 길을 헷갈리거나 약속 시간을 자주 놓치십니다.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65세 이상 부모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병원부터 고민하기 전에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조기검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2026년 현재 한국 정부의 치매복지 정책에 맞춰 치매 조기검진 지원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치매 조기검진이 왜 중요한지, 둘째, 치매안심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셋째, 선별검사 진단 검사 감별 검사가 어떻게 다른지, 넷째, 검사비 지원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다섯째, 가족이 치매안심센터에 실제로 뭐라고 문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의 목적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해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조기검진이 중요할까요? 치매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억력 저하나 인지기능 저하가 조금씩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셔서 깜빡하시는 거겠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연세가 있으니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약 먹는 시간을 자주 놓칩니다. 돈 계산이 예전보다 어려워집니다. 냄비를 불에 올려놓고 잊어버립니다. 외출했다가 길을 헷갈립니다. 성격이 예전과 달라지고 의심이 많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 건망증일 수도 있지만 치매나 경도인지장애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찍 확인하면 관리할 시간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2026년에 치매가 더 중요한 이유는 2026년 현재 한국은 빠르게 고령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치매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2025년 97만 명에서 2026년 101만 명으로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도 2025년 298만 명, 2026년 313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말은 치매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모님 세대, 이웃 어르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발견하면 생활습관관리, 인지훈련, 정기검진, 가족교육, 안전관리 등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시니어 건강복지에서 치매 조기검진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무엇인가요? 치매 검사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은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주민의 치매 예방 상담, 조기검진, 등록관리, 가족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을 담당하는 지역 치매관리 기관입니다.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안내를 보면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등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등록관리, 가족교육, 맞춤형 사례관리, 조우물품 제공, 실종 예방, 치매 환자 쉼터, 치매공 공후견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합니다. 쉽게 말하면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가 의심될 때 처음 상담하고 검사를 받고 이후 관리와 지원까지 연결받는 지역 치매복지 창구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은 보통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선별검사입니다. 두 번째는 진단검사입니다. 세 번째는 감별검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치매 조기검진 사업 안내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지정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실시합니다. 수행 절차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순서입니다. 이 세 단계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선별검사는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에 이상 신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첫 검사입니다. 진단검사는 치매인지 아닌지 더 자세히 확인하는 정밀검사입니다. 감별검사는 치매라면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1단계 선별검사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단계는 선별검사입니다. 선별검사는 치매가 의심되는지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지를 간단히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선별검사를 CIST 인지선별검사로 안내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한다고 설명합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따라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안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또는 경도 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1단계 인지선별검사를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며 인지선별검사는 무료라고 안내합니다. 부모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선별검사를 권해보셔야 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약속을 자주 잊습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날짜나 요일을 헷갈립니다. 익숙한 길을 헷갈립니다. 예전보다 계산이나 돈 관리가 어려워졌습니다. 선별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상이면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하지만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상으로 나왔더라도 부모님의 기억력 변화가 계속되거나 가족이 보기엔 이상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역 치매안심센터는 선별검사 결과 정상 판정 시 매년 정기 선별검사와 치매 예방교실 참여를 권장한다고 안내합니다. 특히 고령, 독거, 우울감, 만성질환, 가족력, 사회적 고립이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인 관찰이 중요합니다. 치매 검사는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변화를 계속 살피는 과정입니다. 2단계 진단검사란 무엇인가요?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가 의심되면 다음 단계는 진단검사입니다. 진단검사는 치매 여부를 더 자세히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단검사에 대해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이 이루어진다고 안내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별검사가 기억력 저하가 의심되는지 확인하는 첫 관문이라면 진단검사는 정말 치매인지 경도인지장애인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더 깊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역에 따라 진단검사는 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병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안내도 치매 조기검진 사업의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나왔다면 가족은 놀라기보다 다음 검사를 차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선별검사 결과만으로 치매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단계 감별검사란 무엇인가요? 세 번째 단계는 감별검사입니다. 감별검사는 치매로 진단되었거나 치매가 의심될 때 그 원인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감별검사로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을 안내합니다. 왜 감별검사가 중요할까요? 기억력 저하가 모두 같은 원인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일 수도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약물 부작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문제, 비타민 결핍, 뇌질환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야 치료와 관리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의심 소견을 받았다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인을 확인하는 감별검사까지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검사비가 무료인가요? 병원 정밀 검사는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어디까지 지원되나요? 보건복지부 치매 조기 검진 사업 안내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은 초록이 환자도 선정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진단 검사비 최대 15만 원, 감별 검사비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감별 검사는 병의원급 8만 원, 상급 종합병원 11만 원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 비용만 지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됩니다.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대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소득 기준과 지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지자체마다 예산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65세 이상이 검사비 지원을 받나요?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검사비가 무조건 전액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단검사비와 감별검사비 지원은 연령, 소득, 검사 필요 여부, 협약병원 연계 여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안내에서도 인지선별검사는 무료, 진단검사비 지원은 상한 15만 원, 감별검사는 의원병원 종합병원급 상한 8만 원, 상급 종합병원 상한 11만 원으로 안내하면서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모님이 검사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진단검사와 간별검사 비용 지원이 가능한가요? 협약병원에서 검사해야 지원되는 건가요?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치매안심센터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기본은 부모님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안내를 보면 치매안심센터는 25개 자치구에 설치 운영되며 기초상담은 내방 전화 방문, 인터넷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지역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신 문의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 주소지를 기준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서울에 살고 부모님이 부산에 사시면 서울 치매안심센터가 아니라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이렇게 말하세요.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할 때는 막연하게 검사 받고 싶어요라고만 말하기보다 부모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70대인데 같은 말을 자주 반복하시고 약 먹은 것을 잊어버리십니다.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최근 길을 헷갈리고 돈 계산을 어려워하십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기억력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65세 이상인데 치매 검사를 처음 받아보려고 합니다. 선별검사, 진단검사, 간별검사 절차와 비용 지원을 알고 싶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 후 협약병원으로 연계되면 검사비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담당자가 검사 절차, 예약 여부, 준비물, 비용 지원 기준을 더 정확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치매 검사를 받기 전 가족이 준비하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부모님 나이, 현재 앓고 있는 질환, 복용 중인 약, 최근 기억력 변화, 반복되는 행동, 길을 잃거나 돈 관리를 실수한 적, 요리 중 불을 끄지 않은 적, 성격 변화, 우울감, 수면 문제, 혼자 사시는지 여부, 가족력입니다. 특히 부모님은 검사 때 나는 괜찮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보기에는 분명히 이상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메모를 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 가십시오. 최근 3개월 동안 약속을 4번 잊으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냄비를 태운 적이 2번 있습니다. 은행 업무를 혼자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정보는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와 건망증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족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치매인가요? 그냥 건망증인가요?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깜빡했지만 누가 말해주면 아 맞다 하고 떠올립니다. 하지만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고도 밥을 안 먹었다고 말합니다. 약을 먹고도 계속 안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답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치매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울증, 수면장애, 약물 부작용, 청력 저하, 갑상선 문제도 기억력 저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족이 판단해서 단정하지 말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기검진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치매 진단 후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검사 결과 치매로 진단되면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관리와 지원이 시작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등록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가족교육, 가족지지 프로그램, 조호물품 제공, 지역자원 연계, 인지재활 및 인지자극 프로그램, 실종 예방 사업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안내도 지문 등록, 인식표, 배회감지기 배부, 치매환자 쉼터, 치매공공의견 등을 주요 서비스로 안내합니다. 즉 치매안심센터는 검사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치매 진단 후 가족이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실종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역 복지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치매환자 쉼터나 가족교육은 가능한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가족 혼자 감당하면 너무 힘듭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장기 요양 등급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초기에는 혼자 생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 복용, 식사, 외출, 돈 관리, 화재 예방, 배회 위험, 목욕, 화장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야간보, 단기보, 시설급여 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치매 안심센터 서비스와 장기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통합 돌봄은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장기요양 등급 신청도 해야 할 상태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치매가 걱정될 때 가족들이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왜 또 잊어버렸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치매 아니에요? 이런 말은 부모님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검사를 부끄러운 일로 만들지 마십시오. 치매 검사는 창피한 검사가 아니라 건강검진처럼 미리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너무 늦게 가지 마십시오. 실종, 화재, 금전 피해, 약물 사고가 생긴 뒤에야 검사하면 가족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건망증인지 우울증인지 치매인지 약물 문제인지는 전문가 상담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검사 후 결과가 정상이어도 계속 관찰하십시오. 부모님의 기억력, 생활습관, 돈 관리, 약 복용, 외출 습관을 꾸준히 살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65세 이상 부모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치매 조기검진은 보통 선별검사, 진단검사, 간별검사 3단계로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와 간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와 지정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실시한다고 안내합니다. 셋째, 만 60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 원, 간별검사비는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단, 급여 항목 본인 부담 비용만 지원 범위 내 실비 지원되며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대상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치매안심센터는 검사뿐 아니라 상담, 등록관리, 가족교육, 맞춤형 사례관리, 조호물품, 실종 예방, 치매 환자 쉼터, 지역자원 연계 등 다양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섯째, 부모님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약을 자주 잊거나 길을 헷갈리거나 돈 관리가 어려워졌다면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말고 치매안심센터에 상담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치매는 늦게 발견할수록 가족 부담이 커집니다. 부모님 기억력이 걱정된다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기검진부터 확인하십시오. 복지는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복지는 검사부터 시작해 가족 지원과 돌봄 연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 영상을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제도 총정리 부모님 치매 진단 후 꼭 신청해야 할 복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종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을 걱정하는 가족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복지광장은 앞으로도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이 질문에 답하는 시니어 복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복지광장이었습니다.